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최환석입니다. 손유진입니다. 이승환입니다. 아마 특별 편성이 없다면 오디오 맥도날드 올해 마지막 방송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1호기가 갑자기 이 녹음실로 들어오라고 하는 일만 없다면 이번 77회가 2020년 올해 마지막 방송일 것 같습니다. 그냥 방송에서 아예 대놓고 더는 못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는 것 같네요. 저도 계획 따로 없고요. 정말 특별한 일 없으면은 올해 오맥은 마지막 방송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오맥은 뭐 한 해 뭐 정리하고 뭐 이런 게 없습니까? 뭐 왜 없겠습니까? 먼저 그 전에 우리 오맥이 추구하는 방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우리 뭐 항상 지향하는 앞 광고, 뒷 광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비웃고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먼저 우리 경남 도민일보, 그러니까 즉 종이신문에 담기 애매한 네. 지역 시사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해보자. 네네. 네. 예. 그러니까 종이 신문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사각을 우리 오맥이 커버하겠다. 네. 예. 좋습니다. 그 또 이상한 드립 하시면 그 선배고 뭐고 방송 없으면 녹음실로 하려고 했는데 네. 방금 저기 찬스 기자 주먹 불 끈지는 거 보고 저도 눈치는 있습니다. 예. 예, 두 번째는 뭡니까? 저는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에서 뭔가 이야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스피커가 되자, 뭐 확성기가 되자, 뭐 신문이나 방송에서 시간이나 분량 한계 때문에 충분히 담지 못하는 이야기 많거든요. 예. 우리가 최대한 그대로 전해보자. 네네. 예. 그런 이야기를 잘 끄집어 내보자. 뭐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해 동안 방송을 만들었는데 애초 기대한 만큼 아니지만 꽤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방송에 한 해 동안 오맥이 만난 사람들을 한 번쯤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근황도 궁금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2020 오맥이 만난 사람들. 좋네요. 네. 그러면 올해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만났는지 한 분씩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시작하면 되겠네요. 예. 네. 예, 그러면 먼저 제1회 때 그렇죠. 이래. 네, 네. 예, 노치수 씨, 예,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경남 유족회장을 만났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70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은 마산 보도연맹 사건을 그때 다뤘죠. 네. 맞습니다. 그 올해 2월 14일 판결인데 이 판결이 전국 보도연맹 학살 사건 가운데 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된 첫 사례여서 의미가 깊었죠. 네. 당시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한동안 모르고 살다가 진실 규명을 통해 군 학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그렇죠. 네. 노 회장님 말씀에 사실 좀 먹먹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터뷰가 우리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만남이네요. 예, 바로 4.15 총선 기간 18정치 기획으로 만난 우리 18살 시민 박재우, 박주연, 배치현 씨입니다. 네, 그 4.15 총선이 만 18세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첫 선거였는데요. 네. 이들과 직접 다양한 주제로 깊은 얘기를 나누는 기획 인터뷰를 오맥이 준비를 했었었죠. 그렇죠. 예, 시민, 정당, 정책 등을 주제로 회당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그렇죠. 나눴는데 네네네. 예, 나이를 떠나 성숙한 고민과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 우리 뉴미디어부가 이 인터뷰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시도한 총선 관련 기획이 그렇죠. 유권자가 선정한 최우수 총선 보도상으로 뽑히면서 네. 아주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는데요. 네. 뭐 그 성과에 적지 않은 지분이 있는 분들이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예. 당시 대학 신입생이던 박재우 씨는 네. 최근에 SNS 보니까 그 지금 입대를 해가지고 네. 편지 많이 보내달라고 SNS에 올렸더라고요. 네, 일단 그렇고 날씨 많이 추울 텐데. 네. 아유. 맞네요. 그 생각 저도 이때쯤 공무원이었는데 나중에 군가 한번 불러주세요. 그 함께 그리고 인터뷰에 참여했던 박주연, 배채연 씨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주연, 배채연 씨.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그 하이 테크놀로지로 지금 같이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오맥 그 만든 이후 최초로 네. 투 채널 네. 아, 네, 전화 연결로 원래는 뭐 그룹콜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휴대폰 2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룹콜 이런 거는 돈이 없는 데서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죠. 우리 만약에 5명이 한다. 그럼 전화기 5대 씁니다. 자, 어쨌든 그 뭐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두 분과의 그 인터뷰가 저희 오디오 맥도날드에도 아주 유쾌한 기억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각각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연 씨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수능 준비를 잘 하고 네. 수능을 준비한 만큼 잘 치고 왔습니다. 아, 내년에 더 잘 치시는 거 아닐까? 네. 배채연 씨는요? 저도 주연 씨랑 동일하게 수능을 열심히 준비했었고, 네네. 이제 준비한 수능을 네, 나름대로 잘 봤고요, 저도. 네네. 네. 저는 이제 알바를 열심히 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 구하고 계신 건가요?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자기가 무슨 알바를 잘한다 자기 광고를 잠깐. 저는 일단 예, 저도 이런 전 초보인데 뭐든지 저는 일단 말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뭐든지 네, 네네. 잘 할 수 있으니까 뽑아만 주시면 네네.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연락 안 갈 알겠습니다. 겁니다. 주연 씨는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다른 그런 계획은 있나요? 저는 수능 치기 일주일 전에 알바를 구했었어가지고 아, 네. 수능이 끝나고부터 바로 알바를 지금 하고 있고 네. 지금 벌써 2달째 와. 진행 중이에요. 아, 그 친하면은 이런 정보를 친구들끼리 공유도 하고. 싸웠어. 예. 네. 예. 자, 우리 오디오 맥도날드가 선거 기획으로 저희가 큰 상을 받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두 분 덕분에 또 이렇게 저희가 상을 받았는데 두 분은 그 시간 이후 좀 생각이나 뭐 일상의 어떤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좀 있었나요? 뭐 먼저 주연 씨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게요. 그 방송을 할 때 저희가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때 뭐 이것저것 공부를 하고 네. 준비를 하면서 조금 관심사가 정치 쪽으로 생겼었고 아, 네. 최근에 알바하고 네. 이제 제 이름으로 된 적금을 하나 넣었거든요. 아. 그래서 의도 없는 적금을. 그 뒤로 약간 경제 쪽으로도 관심이 생겨가지고 아, 네네. 최근에는 경제 쪽에 조금 공부를 조금 하고 있어요. 아. 주식하려고 하는구나.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채연 씨는 저는 일단 그 이후로 네. 경남 도민일보가 굉장히 친숙해졌고요. 아, 또 아무래도 이제 그 이후에 예. 정치 그때 주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저한테도 유쾌하고 좀 재밌고 네네. 그 정치에 대한 게 좀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뭔가 시작처럼 네. 느껴져서 네네. 이제 그 이후에 친구들이랑 좀 많은 정치나 뭐 사회적 이슈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좀 시작을 했어가지고 네네. 현재까지도 지금 그거랑 이어져서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때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래도- 네, 그랬죠. 그래도 저희랑 함께했던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럼요. 네. 경남 도민일보에서 보냈던 시간이 제일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그 네. 청취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연 씨부터. 네. 올해가 너무 시간이 뺏긴 듯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시간이 들이 힘들었지만 네.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잘 버텨왔으니까 네네. 내년에도 네. 올해처럼
의료진 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네. 조금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네. 조심하고 방역에 힘쓰는 생활을 네. 하는 네.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채연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저가 계속 두 번째예요? 아, 아니 원래 번갈아하지 않나요? 아, 저 지금 한- 제가 준비한 멘트 주현 씨한테 다 뺏겼거든요. 그러네요. 아, 제가 편집할 때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두 분 정말 사이 안 저는- 좋은 것 같네요. 네, 하면 되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이제 곧 20살이 돼서 네. 사회로 나갈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2020년 올해가 좀 모두에게, 특히나 모두에게 힘들고 좀 어려운 해였을 것 같은데, 네. 내년 2021년에는 올해가 더뎠던 만큼 네.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이야기 들으니까 역시 밝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출마 선언 같습니다. 그 다른 이야기인데 이번 국회에서 이제 그 젊은 특히 또 여성 정치인들의 그런 활약이 돋보였잖아요. 그런 분들 볼 때 저는 두 분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두 분도 이런 정치인들처럼 뭔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되면 저도 이제 TV 보면서 나 저 사람들하고 친친이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그날을 한번 상상을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부끄럽네요. 네. 지난 총선은 몇 개월 차이로 이제 두 분이 투표에 참여를 못 하셨잖아요. 네. 네. 아마 특별한 일이 없다면 공식적인 첫 선거가 2022년 대선이 될 것 그러네요. 같은데 네. 그때 만약에 시간이 되고 기회가 닿는다면 저희가 네네. 이제 기획을 하나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좀 해주시면 네, 네. 지금 미리 네. 계약을 합시다 지금. 미리 침발라 나는 거예요. 아니면 후보로 나가면 이제 후보 이제 초청 인터뷰라든지 대선은 못 나갑니다. 나이지 아니에요. 아 맞다. 예 맞습니다. 나이지 아니죠. 제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더 부끄럽네요. 어쨌든 그 웃음이 약속이라고 여기고 지금까지 오맥 공식 청년 파트너 그렇죠. 박주연, 배채연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 인터뷰는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과 신지혜 당 대표였습니다. 막연했던 기본소득 개념을 제대로 학습을 하는 그런 네네.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뭐 저는 그때 휴직이어가지고 예. 네, 방송으로 보기만 했었는데 네. 그나저나 경남 지역 국회의원이 18명이잖아요. 네. 예. 정작 우리 방송에 출연한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용해인 의원이 유일하다. 그렇죠. 네. 당 대표도 한 분뿐입니다. 네네. 이 정도면 뭐 기본소득당하고 오맥은 거의 찐친이라고 할 수 있죠. 찐친이면 뭐 이제 네. 용해인 의원 인터뷰도 준비하셨겠네요. 네. 그게 용해인 의원 전화번호가 바뀌었다고. 네. 예. 찐친 말고 네. 네, 그냥 친분이 좀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것도 좀 제가 이 명함을 고이고이 잘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제 아는 관계 정도로. 예. 네. 그 다음 인터뷰가 좀 안타까운 사고였죠. 네네. 고 이영준 하사 유족인 이태진 씨와의 인터뷰였고요. 맞습니다. 그 해군 호줄 사고로 목숨을 잃은 22살 이영준 하사 사연을 경남 도민일보 김희곤 기자가 끈질기게 보도를 했었고 네. 이게 이제 사고 재조사까지 연결이 됐었죠. 네. 근데 이 재조사 결과가 유족이 보기에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해군이 재조사를 시작해 8월 26일 조사 결과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요. 유족 처지에서는 좀 미흡한 점이 많은 조사였습니다. 네. 당시 보도를 보면 유족은 총체적 잘못이 맞는데 사고 처리와 조사가 너무 빨리 끝났고 네. 네. 또 죄를 묻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 유족들에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긴 하지만 네. 유족들에게 어떤 위로를 해야 할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다음 인터뷰가 우리 사목이 차은석 기자가 챙기는 그 지켜보겠다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시리즈 중에 한 개인 지리산 산악열차 내용인데요.
예, 정태준 씨를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을 포함한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SNS에서는 나름 정태준 씨랑 찐친 아, 서로 태그도 하고 네. 예. 이게 보통 환경보호 운동이라는 게 당위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면 사실 구호가 앞서서 뭐 이렇게 좀 그렇죠. 이야기가 커졌던 그런 네. 사례들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정태준 씨는 처음부터 이제 과학적, 통계적 근거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이 에피소드 제목이 예. 마음에 드는데 예. 그때 우리가 제목을 예.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는 과학입니다. 이렇게 네. 달았거든요. 네. 예. 이후에 이제 최한석 기자가 지켜보겠다는 약속도 또 지켰죠. 네네. 예. 이때 이제 이게 네. 시작된 거죠. 네. 네. 그 최지한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대책위 집행위원장 네. 또 최세현 지리산 생명연대 대표와도 인터뷰를 하면서 진행 상황을 체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은 멈춤 상태입니다. 네. 예. 지난 11일 기획재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이게 그게 반달곰 그 영상 때문인가요? 우리가 그 유튜브에 우리 영상도 올리기도 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중단된 것인가요?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와 인터뷰했던 최지한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대책위 집행위원장 연결했습니다. 최지한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원점 재논의하자고 발표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사업 추진은 아닌데 그렇다고 이제 이게 중단도 아니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알프스 프로젝트를 한 걸음 모드에서 논의하고 네. 그 논의 결과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는데 네.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하라, 백지화를 권고했거든요. 네네. 네. 그 백지화 권고의 의미는 어떤 사업을 할지, 대안으로 무엇을 논의를 할지를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네네. 과연 그 지역의 미래가 무엇인지, 네.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지역민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의 행정기관은 어떤 실천들을 해야 될지를 네네. 처음부터 다시 그림을 그리라는 이야기로 네네.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사업에 국한해서 이걸 하냐 마느냐의 문제를 생각한다라는 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예. 네. 그게 이제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네.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진짜 지역의 미래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논의해라. 이런 네.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구청에서. 네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런 대규모 건설 사업을 통한 네. 관광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닌 네. 실제 이제 지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 네네. 뭐 응급 의료시설이라든지 네. 방과 후에 갈 곳이 없는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네. 그리고 장애인 노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 네네. 그리고 너무 불편한 이 대중교통시설을 정비하고, 네. 그리고 아직도 슬레이트가 마을마다 가득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슬레이트 같은 것들을 철거하는 식의 네. 마을 환경을 정비하는 일, 네. 예. 이런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하동군에서 현행법 안에서 강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네. 법과 제도라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우리 공동체가 네. 다듬어져 온 공공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그 공공자산을 무시하고 강행하겠다. 네. 이것은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 아닌가. 네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지리산 국립공원, 구교림 이런 지역들은 네. 그 경제개발 논리가 최우선시되던 6, 70년대에도 네. 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정하고 네. 지켜온 지역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예.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후의 정부들에 의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켜져온 공간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것을 지킬 의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SNS를 통해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반대 운동을 저희가 종종 접하곤 하는데요. 네. 앞으로 지금 활동 계획이 어떤지 저희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지역의 가치를 좀 찾고 발굴해내고 네. 실제 이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네.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도록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네. 우리가 그 집단 지성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많은 목소리들, 많은 색깔들이 반영해서 네.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예. 그게 여러 가지 목적되는 것들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론도 네.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사람에 네네. 따라서 네네네. 그런 것들을 잘 아울러서 네. 우리 지역을 위한 대안들을 마련하는 일을 네.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는 저희가 보기에는 집 안에 들어온 모기를 잡기 위해서 네. 집 안에다가 대포를 쏘아야 되는 일이 아닌가 아, 예. 그런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막아낼 것이고요. 네네. 지역에서는 특히 이제 하동군청에서는 저희를 반대하는 일부 네. 세력이다. 네네. 네, 심지어는 외부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저희가 하는 것이 반대가 아니라 네네.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좋은 걱정 네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도 네네. 그렇게 좋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그, 정말 같이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지역민이 잘 살게 되면 밖에 네. 다른 외부인들도 와 저기는 정말 가면은 나도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민의 그런 행복이 추구되는 그런 길이 있다면 같이 이렇게 의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리산 형제봉의 그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가 예. 약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반달가슴곰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리산 반달가슴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대부분 지리산의 반달가슴곰이 지리산에 멸종되었던 곰을 네. 외국에서 데리고 와서 네. 풀어놓아서 네.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고 네. 이제 국립공원 관리공단 그 당시 이제 국립공원 관리공단이죠. 예, 거기서 예. 이제 현장 조사를 통해서 네. 여러 가지 흔적들과 배설물을 통해서 지리산에 반달가슴곰이 5마리 정도 생존해 있을 것이다라고 예. 추측을 합니다. 아, 예, 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요. 네네. 근데 그게 MBC 카메라에 찍히는 이제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네. 실제로 확인이 된 거죠. 네. 네네네. 실제로 찍혔죠. 네네. 그리고 나서 2년 있다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설치한 카메라에 네. 곰이 또 찍혔습니다. 아, 네네네. 이제 그 찍히기 전에 이미 전문가들이 모여서 네. 5마리 정도로 추산되는 지리산의 마지막 야생 반달가슴곰을 예. 어떻게 할지를 이제 몇 년을 논의를 하였고 네네. 어떤 사회적인 비용을 치르더라도 네. 이 종을 네. 보존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 5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네네. 그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네. 이제 우리나라 반달가슴곰과 거의 같은 종인 네. 이제 중국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 일대 반달가슴곰을 예. 데리고 오게 되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복원 사업이 진행되게 돼서 네네. 적어도 지리산의 반달가슴곰이 외국에서 온 곰이다. 네. 원래 없던 아이들을 새로 풀어놓은 사파리 같은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그러네요. 아, 예, 예. 네. 네. 그리고 반달가슴곰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숲이 잘 보존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숲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맞습니다. 네, 좋은 숲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계곡, 네. 그 계곡에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네. 그리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을 네.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혹시 주변에 반달가슴곰 전문가 알고 계신가요? 네, 전문가분들이 몇 분 네. 계십니다. 특히 아, 이제 예. 불에 몇 분 계시거든요. 아, 예, 예. 그러면 그래서- 새해에는 저희가 반달가슴곰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네, 드네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최한석 기자는 곰하고 직접 인터뷰를 좀 하는 게 저희가 곰 탈이 있어요. 아, 곰 탈도 쓰고 옆에서 같이 인터뷰를 해도 아, 시각적으로 예. 보이진 않더라도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예. 환영합니다. 네, 아, 네. 언제든지 곰 탈 쓰고 가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사업이 단순히 하동 지리산에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을 부채질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을 네. 하고요. 네, 다음에 좋은 소식으로
연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최지한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최한석 기자의 지켜보기도 이제 계속 이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인터뷰가 또 최한석 기자 지켜보겠다. 예. 그 목록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바로 거제 지심도를 둘러싼 논란이죠. 그렇죠. 예. 거제시가 지심도를 시립공원으로 개발하겠다면서 섬 주민 이주를 포함한 개발 계획을 검토를 했고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불거진 그렇죠. 문제입니다. 당연히 주민들은 섬에서 계속 살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거제시는 일단 이주를 전제로 상생 방안을 고민하겠다 뭐 이런 태도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서고 있는데요. 일단 주민 대표, 거제시, 거제시의회, 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 협의체도 구성했습니다. 네. 당시 이제 강재윤 섬 연구소장하고 이제 전화 연결을 해서 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었죠. 네, 기억에 남는 게 이미 관광지로서는 이제 정점을 찍은 지심도를 구태여 뭘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인지 좀 그 무의미한 행정에 대한 지적이 먼저 있었고요. 네. 또 지심도에 있는 그대로 매력과 네.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접근이 아직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여튼 이 문제 역시 지켜보겠다 목록에서 아직 지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의미 있는 조정 논의는 내년 초쯤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다음 인터뷰는 이때는 제가 참가를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네. 예, 장찬미 창원 온누이 북앤샵 대표인데요. 바로 도서정가제 문제 때문에 네. 인터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소비자 처지에서는 책은 물론이고 뭐든 일단 할인 많이 받고 싸게 살 수 있으면은 좋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장찬미 대표와 인터뷰에서 뭐랄까 어떤 좋은 문화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얼마만큼의 최소 비용이 들어야 하는가라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이 도서 정가제 논란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됐나요? 도서 정가제가 이제 3년 주기로 개정을 그렇죠. 이렇게 하거든요. 네. 정부가 이제 도서 할인폭을 확대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됐었었고, 네. 근데 이게 반발이 이제 반란 세네요. 반발이 네. 거세지자 기존 제도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이 일단 났습니다. 변동 없는 네. 것으로. 예. 예. 그런데 이제 전자출판물 도서정가제 적용 방안 등은 아직 추가 논의하기로 해가지고 네. 사실 불씨가 그렇죠. 남아 있긴 합니다. 네, 네. 예. 그 당시 장 대표가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무조건 지금 제도를 유지하자는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네. 변화하는 출판 생태계도 고려하는 적절한 변화에 대한 이제 깊은 논의가 네. 필요하다. 네, 네. 그런 네.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예. 그나저나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도 다뤘었구나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문화. 예. 예. 뭐안 다룬 내용이 없네요. 예. 다음은 28년 만에 첫 휴가를 보낸 네, 예, 네. 택배 노동자 이야기를 황성욱 택배노조 경남 지부장에게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 휴일과 휴가를 꼬박꼬박 챙길 수 있는 정규직 노동자에게 그 28년 만에 첫 휴가를 보냈다는 택배 노동자 이야기가 좀 어떤 낯선 느낌으로 다가왔는데요. 무엇보다 과로사를 부추기는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꽤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택배 노동 현장에서 와닿는 변화는 없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코로나 유행 이후 가장 고생하는 노동자, 택배 노동자. 이들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볍게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어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인터뷰가 7년 만에 법적 지위를 회복한 정교조 이야기네요. 네. 예. 전희영 정교조 경남 지부장이었죠. 네. 근데 얼마 전에 이분 연말에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위원장 되고 나서 또 인터뷰를 했죠, 저희가. 네, 예. 네. 그 부당하게 해직된 조합원을 탈퇴시키지 않았다고 법의 노조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네. 그게 회복되기까지 7년이 걸렸고요.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쉽게 해결될 줄 알았던 문제가 다시 몇 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을 때 겪던 어떤 고단함 이런 것도 인터뷰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돼 설렌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최근에 정교조 위원장이 돼서 예. 나타났었죠. 그래서 제가 막상 현장에 복귀하니까 뭐 7년 동안
교재를 안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아주 되먹지 못한 짐작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먹지 못한 짐작을 하셨군요. 예, 위원장께서 우리 방송을 공개하면서 예. 저희가 따뜻한 사람들 같다고 만나보고 싶다고 글을 남기셨던데. 네,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쉬운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전히 저는 정교조 조합원이 6만 명인지 의심스럽다. 이것 좀 어떻게 전해주십시오. 이 방송 나오면 링크 보내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최소한 우리 구독자가 많이 늘면 그때 한번 네. 만나봐 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인터뷰는 이것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툭하면 회사 문 닫는다고. 네네. 예, 그럴 때마다 노동자들이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무슨 정규직은 정규직인데 비정규직보다 더 불안한 노동자 이야기를 오혜진 한국사년 지회장에게 들었습니다. 외국 기업 우대 정책의 사각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일본 기업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노동자 이야기였죠. 네네. 그때만은 외국 기업 유치해도 자기 노동자 먼저 챙기는 중국 정부 이야기가 사실 조금 부럽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인터뷰 이후 변화된 상황이 있습니까? 좀 안타깝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예. 대책위원회에서 모 회사인 상켄전기랑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LG에 협력 중단하라 이렇게 네. 요청을 보냈고요. 최근에 이제 민주당 의원 13명이 상켄전기에 폐업은 안 된다는 편지를 보낸 정도?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거는 상켄전기가 한국 국회의원 13명이 보낸 편지를 보고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네. 그동안 생각이 짧았구나. 그러면서 뭐 폐업 계획을 백지화할 일은 당연히 없을 테고 네. 진전된 상황이 아예 없다고 지금은 봐야 될 것 같네요. 뭔가 좀 확실한 대책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날씨가 추운데 네. 저기 보니까 가야백화점 네, 그쪽에서 맞습니다. 지금 혼자 또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시는 네. 한국 사년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추운데 몸 건강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그다음 인터뷰는 강학도 거제경실련 위원장과 대우조선 매각 반대 이야기를 나눴네요. 네. 사실상 현대중공업이 자기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대우조선을 축소 흡수할 것이라는 게 문제 의식이었죠. 예, 예. 이 인터뷰도 재밌었습니다. 불법 도박 규모는 점점 늘어나는데 지역 도박 문제 관리센터는 오히려 축소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 박근우 한국 도박 문제 관리센터 경남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네, 그 센터장님이 직접 워낙 깔끔하게 네. 정돈을 해주셔가지고 사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쉬웠습니다. 네, 중복된 분을 제외하면 마지막으로 배성도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지회장을 인터뷰를 했네요. 예, 우리 이창훈 기자가 8회 걸쳐 기획 연재했던 비정규직 노동자 배성도입니다의 주인공이죠. 그렇죠. 예, 단순히 한국 GM 창원공장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배성도 씨를 통해 비정규직 전체를 다시 생각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조차 보장할 수 없으면서 노동자 권리를 지킨다. 아주 먼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네. 네, 역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인터뷰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터뷰한 분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올 2020년 한 해가 대충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정치, 문화, 노동, 환경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저희의 역량이 대견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이제 이 말만 안 했어도 네. 정말 더 대견했을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이런 걸 좀 잘 못 참겠습니다. 네. 혹시나 청취자께서 이제 칭찬 포인트를 놓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걱정되죠. 예. 살짝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댓글 달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대로. 정치, 문화, 노동, 환경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여러분의 역량 대단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렇죠. 이런 예. 이야기인 거죠. 네. 예, 또 워낙 우리 청취자 샤이 오맥들께서 좀처럼 표현을 하지 않는 많습니다. 분들이라 표현 안 합니다. 뭐 이런 게 좀 깔때기 필요합니다. 예. 네. 어쨌든 한 해 동안 우리도 여러분도 음. 정말 많이 수고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각자 한 해를 정리하는 말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내년에는 좀 빨리
오전 오후 코로나 속보 올리는 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지긋지긋해. 대신 이제 그때까지 모두가 건강할 수 있기를 음. 기원한다. 뭐 이런 말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다음은 이호기 손유진 기자. 네. 제가 벌써 말을 많이 할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참 저 코로나 바람에 저희가 이렇게 좀 갇혀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좀 저도 코로나 얘기를 하긴 하지만 좀 상황이 나아진다면 이 마이크를 들고 좀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좀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송이었나요? 아, 그런 방송이었구나. 시킬게요. 예. 마지막으로 네. 우리의 마지 1호기 이승환 기자. 뜻한 대로 결과를 얻기도 했고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것도 있었고 네. 또 기대도 안 했는데 느닷없이 터진 성과에 벅찬 순간도 있었습니다. 네. 제가 돌이켜 보니까 2호기와 3호기를 너무 좀 이렇게 몰아세우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네. 개인적으로 이 오맥을 비롯해서 아주 의미 있는 또 기억할 만한 한 해였던 것 같고요. 네. 2호기, 3호기 그리고 오맥을 어여삐 봐주시는 모든 분께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하다 보니 한 해 정리 방송. 네. 2020 오맥 이 만난 사람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환석이었습니다. 예.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있는 손유진입니다. 네. 도대체 뭘 잘 마무리하고 있는지 궁금한 이승환이었습니다. 저희 새해에는 좀 정돈된 모습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